여러분은 김한기 작가님이라고 해서 화가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작가라는 말이 아무래도 요즘은 좀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어, 무슨 작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화가예요, 화가. 이분을 제가 왜 소개를 시켜주고 싶냐면요. 제가 이제 처음 김한기 작가 작품을 보게 됐던 거는 삼청동이나 아니면 인사동 쪽에 화랑이나 갤러리에서 처음 봤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는 대학생이었고 한 6년에서 7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도 유명했는데 근데 이제 어, 모든 위대한 작가들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명해지고 위대해지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더 유명하고 지금이 더 아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어쨌든 미대를 전공을 했고 미술을 미대를 나왔고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에 관심이 있고 입시 미술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나 조각, 뭐 전시회, 연극, 뭐 예술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은 꼭 문화생활을 하려고 하고 뭐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갤러리나 화랑은 대부분 이제 무료거든요. 그리고 뭐 유료라고 해봤자 대부분 몇 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구경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도 자주 갔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안 간지 좀 돼서 작년에 한번 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코스는 제가 삼청동부터 시작을 해서 인사동 쌈짓길에 있는 갤러리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제 화랑 투어 루틴인데 이거 제대로 다 보려고 하면 막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도 좀 못 보고 놓쳐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엄청난 대장정 코스라서 이렇게 하루 그냥 날 잡고 좀 진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제 주변에는 아쉽게도 그림을 크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 갔었고, 뭐, 한 번 이제 친구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반응도 너무 안 좋고, 하루 종일 투덜투덜 거리니까, 그 뒤로는 누군가를 같이 데리고 가거나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거절을 다시 당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별로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말 뭐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같이 가고 싶긴 한데 아쉽게도 주변엔 없네요. 김한기 작가는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컬렉션을 개최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러 가신 분들은 아마 김한기 작가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우주라던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등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푸른색 네모랑 동그라미 그리고 무수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미술 추상 작가 중에 유명한 분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마크 로스코라고 있어요. 마크 로스코는 뭐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추상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고 추상회화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우환이라고 하죠. 이우환 작가가 아마 김한기 작가님보다는 훨씬 더 인지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크로스크의 그림을 보면은 정말 몇 가지 색을 쓰지 않거나 또는 한 가지 색 정도밖에 안 쓴 그냥 색칠, 어떻게 보면 큰 도화지에 색칠만 한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 분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이유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하고 아마 그림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붓자국 하나에 몇십억 작가라고 하면 그 작가? 이렇게 하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호불호가 크게 갈려요. 현대 작가 자체가. 큰 붓자국 하나가 그림이라고 사실상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는 비판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저게 어떻게 그림이냐? 그러면은 나도 화가하고 쟤도 화가하겠다. 이런 쪽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실제에 가까운 이제 입시 미술을 그렸던 저한테 있어서 이후화는 그냥 사기꾼 같았고, 마크로스코도 그냥 색칠이나 하고 돈 버는 사기꾼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깨트리게 된 게 김한기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무조건 직접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준 게 김한기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크기와 조명, 질감, 두께감, 그 모든 것을 직접 봐야만 이게 느낄 수가 있고, 비판은 물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적어도 비판을 하고 욕을 할 거면 가서 보고 욕을 해야 돼요. 직접 그림 봤는데 별로다, 그러면 당연히 욕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만 이럴 수도 있어요. 작가가 이제 힘들게 그렸고,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그 노력을 봐야 된다. 근데 어 대충 그리는 작가가 있겠어요? 작가 중에서 그게 본인의 생계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흐도 이제 죽을 때까지 인기가 없었던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고흐는 그림을 대충 그렸겠냐고요? 아니에요. 작가들 자체가 이제 정말 작가 같은 작가는 그림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며칠에서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작가조차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림에 열정을 많이 쏟는 사람들인데, 그 그림을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그 그림과는 정말 다르다고 해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흔히 유명한 고흐 작품이라든가 모나리자 작품은 다들 이제 명작이라고 하고 좋은 그림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직접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저도 못 봤고, 저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도 못 봤고, 그리고 미술 전공자들조차도 은근히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흐 작품을 실제로 본 적이 있냐, 또는 모나리자를 실제로 본 적이 있냐 했을 때, 뭐 교수 정도 되면은 물론 봤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못 봤다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좋은 그림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은 그림을 그냥 평론가나 비평가들이 좋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좋은 그림이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을 직접 봐야 되고, 그림의 크기나 이제 조명, 질감, 두께감, 그 모든 것을 직접 봐야만 느낄 수가 있고, 비판은 직접 보고 나서여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이 예술가거나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보나 직접 보나 똑같지, 이런 사람들이랑은 상종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고, 비평을 하거나 평론을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김한기 작가의 그림을 제가 보게 됐었는데, 네모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점, 그리고 그것 그냥 반복이에요. 사실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모랑 동그란 점 같은 게 세포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네모랑 원일 수도 있는 그런 단순한 도형의 무수한 반복이 차분히 한 그림 한 그림을 제가 감상을 했었는데, 그 압도적인 크기랑 작품에 멍하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에 빠져든다는 그 감정을 김한기 작품을 보면서 처음 느꼈어요. 사람의 그림이 사람보다 큰 그림을 본다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보긴 했지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큰 그림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그림의 압도적인 크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많은 점들 중에
내가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살면서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원자, 분자 단위로 제가 쪼개지는 느낌 같이 그런 느낌까지도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분명히 제 육신은 단단한 발바닥에서 지면에 접지를 하고 있고 저는 박혀 있는데 내 영혼은 나도 모르게 그림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계속 앞으로 잡아당기는 느낌? 이거 어쩌면 조금 무섭다. 이런 느낌까지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점들과 하나하나 보면서 그 점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서 약간 같은 듯이 다르고 다른 듯이 같은 그런 세포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점 하나하나가 인간 같기도 했고 멀리서 보면 그저 숲이지만 가까이서 보았을 때는 모든 나무가 어떻게든 똑같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작은 네모랑 원 세포 같은 도형들이 계속 움직이고 진동하고 꿈틀거리는 느낌을 들었어요. 가볍게 천천히 진동하는 느낌이 들고 그 네모랑 원들이 회전하는 느낌이 들고 되게 묘하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묘한 기분을 느끼고 그 그림을 다 보고 나오면서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아, 추상화가 그림이구나. 뭐 추상화가 당연히 그림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이제 뭐 평론가나 비평가조차도 추상화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느껴보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감정을 좋아하고 추상화를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추상화에 대해서 되게 비평적이었고 비판적이었는데 추상화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나 개념이 바뀌어 버렸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림이나 작품 같은 걸 보고 좋으면은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서 기억을 해두는 편인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알기 전부터 유명한 작가였었던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대 그림 작가로 유명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작가의 그림의 값어치를 모르고 봤기 때문에 더 몸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비싼 작가인 걸 알았으면은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선입견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아, 왜 이렇게 비쌀까? 아니면 뭐 비싼 값어치를 못하네. 아니면은 또는 아, 비싼 그림 값어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들어가서 보기 전까지는 그 그림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그 작가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봤어요. 무의 상태로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충격을 많이 받고 온전하게 그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봤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더 몸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의 수입으로는 사실 천문학적에 가까운 작가의 그림이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있어서 단 하나의 그림을 제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림의 가격이 만약에 다른 유명한 화가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저는 김환기 그림의 그림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환기 작가의 그림을 갖고 싶어요. 뭐 만약에 모나리자랑 김환기 그림이 있어요. 근데 모나리자가 당연히 몇백억, 몇 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나리자의 그림을 선택을 하겠죠. 왜냐면 가치가 그만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림을 팔지 못하고 그냥 소유만 해야 되고 그 그림의 가치가 같다고 했을 때는 저는 김환기 작가의 그림을 갖고 싶어요. 물론 제가 모나리자를 직접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을 직접 보면 김환기 그림을 그 작가님의 그림을 봤던 거와 또 다른 어떤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겪은 최고의 그림은 저는 김환기 작가였어요. 그래서 김환기 작가의 그림을 가지고 싶고, 또는 뭐 죽을 때까지 팔거나 쓰지 못하는 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가질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김환기 작가 그림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둘 수는 없겠지만 뭐 집에 둘 수 없죠. 너무 커가지고 둘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 집이 크다면 그냥 거실에 걸어두고 싶어요. 거실에 걸어두고 그냥 한없이 바라보고 싶어요. 그냥 물멍이라고도 하고 뭐 불멍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림멍처럼 그냥 하루에 몇십 분씩 그냥 멍하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고 싶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살면서 그런 그림을,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 그림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물감, 캔버스,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상 다인데, 거기에서 그 느껴진 감정은 현대미술이라는 장르를 좋아하게 될 정도로 좋았거든요. 물론 그 김환기 작가를 제외하고 다른 현대미술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러니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보지 않은 그런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 정도로 저한테는 엄청나게 변화를 준 작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른 작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추천할 수 있는 작가는 김환기 작가예요. 김환기 작가만큼은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워낙에 저도 그림을 많이 봤었는데 느낌이 달라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있고, 모네라는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당연히 유명하니까 대부분 알지 않을까 싶은데, 모네 전시회도 제가 갔었어요. 근데 좋아요. 좋더라고요. 근데 모네 그림은 이제 추상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뭐 인물, 풍경 이런 느낌인데 느낌이 달라요. 진짜 추상화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이랑 그려져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진짜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봤고, 어,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김환기 작가의 그림을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유튜브 설명창에 네이버 폼 링크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고민 상담 같은 걸 받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고민 상담하실 게 있으면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일요일인데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합니다. 다들 좋은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